아시아 최고의 럭셔리 문화 매체가 BTS 앨범을 분석하면서 한흥이라는 단어를 영문 비평 언어로 그대로 들고 왔습니다. 필리핀 출신 비평가가 한국어도 아닌 영문 에세이에서 한국 고유의 정서를 핵심 비평 코드로 채택한 겁니다. 다이너마이트, 버터로 대표되는 영어 위주 시대를 이 비평가는 사실상 오류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리랑 앨범이 그 오류를 수정하는 행위라고 선언했습니다. 오늘은 글로벌 럭셔리 문화 매거진 테틀러 아시아에 실린 비평 칼럼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저자는 테틀러 아시아 필리핀 디지털 디렉터 다위 운티베로, 문학과 문화 비평 배경을 가진 에디터가 직접 쓴 아리랑 앨범 전체 분석입니다. 한번 보시죠. BTS는 아리랑으로 군 복무 이후의 대작을 선보인다. 개인의 예술적 성장과 집단적 정체성이 하나로 융합된 이 앨범은 한국 문화유산에 깊이 뿌리를 두면서도 글로벌 무대를 위해 세심하게 조율되어 있다. 이 앨범을 단순한 컴백으로 접근한다면 그것은 이 앨범의 의도를 오해하는 것이다. 보다 정확히는 이것은 재탈환이다. 글로벌 스타로서의 공간을, 그리고 변화한 음악 지형 속에서 자신들의 예술성을 되찾는 행위다. 테틀러 아시아가 첫 문단에서 컴백이라는 단어를 거부했습니다. 재탈환, 리클레이밍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이 두 단어의 차이가 이 영상의 핵심입니다. 컴백은 돌아온다는 말이고 재탈환은 빼앗긴 것을 되찾는다는 말입니다. 빼앗겼다는 전제가 깔린 겁니다. 무엇을 빼앗겼냐? 한국다운 예술성입니다. 아시아 럭셔리 미디어의 최상단에서 문학 비평 훈련을 받은 에디터가 BTS가 4년 만에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정체성 회수라고 진단한 겁니다. 이건 비평이 BTS 앞에서 한국의 손을 들어준 순간입니다. 앨범 타이틀 자체가 하나의 선언이다. 한국의 비공식 민요 국가로 널리 알려진 아리랑을 앨범명으로 내세우며 BTS는 밖으로 향하는 피벗이 아닌 안으로의 재조정을 신호한다. 다이너마이트, 퍼미션 투 댄스, 버터와 같은 차트 1위 곡들로 서구 팝 동화를 시도했던 이전 시대와 달리 아리랑 앨범은 방정식을 새로 쓴다. 글로벌 도달 범위, 한국적 핵심. 이 비평가가 다이너마이트와 버터 시대를 서구 팝 동화 시도라고 묘사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강한 표현인지 짚어야 합니다. 동화는 원래의 것을 지우고 다른 것에 녹아드는 행위입니다. 아델라이드 대학교 메간 문 박사 연구를 보면 실제로 영어 비중이 높을수록 차트 성과가 올라간다는 상관관계는 데이터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호주와 미국 양쪽에서 영어 사용의 긍정적 효과는 통계적으로 미미하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BTS가 영어 위주로 갔던 건 차트를 위한 타당한 선택도 아니었던 겁니다. 외국 학자가 데이터로 증명하고 외국 비평가가 언어로 확인한 셈입니다. 한국어를 쓰는 BTS가 가장 강한 BTS라는 사실을 이제 외부가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앨범 전체를 관통하는 것은 한국 고유의 정서인 흥이다. 그리움, 회복력, 그리고 해소되지 않은 슬픔이 층층이 켜를 이루는 복합적인 감정의 결이다. 이 정서는 명성의 비용을 다루는 트랙들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다. 소외감, 반복, 그리고 공적 이미지와 사적 현실 사이의 조용한 불협화음 속에서 영문 비평에서 한흥이라는 단어가 번역 없이 그대로 쓰인 겁니다.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복잡한 한국적 슬픔이라고 설명하거나 영어 단어로 대체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이라고 박았습니다. 이건 작은 차이가 아닙니다. 어떤 문화 개념이 번역되지 않고 다른 언어의 비평 어휘로 진입한다는 것은 그 개념이 그 언어권에서 자체 권위를 가지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사우나가 핀란드어로 영어에 들어온 것처럼 한이 한국어로 영문 문화 비평에 착지했습니다. 심지어 이걸 쓴 사람이 한국인도 아닙니다. 필리핀 출신 비평가가 한국 정서를 스스로 학습해서 자기 비평 언어로 채택한 겁니다. 한국 문화가 외부의 분석 도구 자체를 바꾼 순간입니다. 오프닝 트랙은 아리랑의 경기도 변형 선율을 직접 샘플링하여 그리움과 동의어가 된 그 선율을 역동적이고 현대적인 앤섬으로 새로이 재구성한다. 한편 군 복무 기간의 개별 활동은 그룹 다이내믹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다. 이전보다 덜 단일화되고 보다 대화적인 그룹으로 7개의 뚜렷한 예술적 목소리가 서로 대화를 나누는 형태로. 아리랑 민요는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130년 넘은 선율입니다. 그게 2026년 글로벌 팝 앨범의 오프닝을 여는 샘플로 쓰였고 외국 비평가가 그것을 현대적 앤섬으로의 재구성이라고 이뤘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비평가는 한국의 병역 의무를 그룹 해체의 위기가 아닌 7인을 각자의 예술가로 성장시킨 계기로 읽었습니다.
2년의 공백 동안 RM, 슈가, 지민, 정국이 각자의 솔로 음악을 만들었고 그 경험이 모였을 때 단일한 집합이 아닌 대화하는 예술가들의 앙상블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130년 된 민요와 한국의 병역제도가 함께 작동해서 2026년 최고의 팝 앨범 구조를 만들어낸 겁니다. 세계 어떤 음악 시장도 이런 서사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리드 싱글 스윙은 하나의 반점, 컨트롤 온 포인트를 제공한다. 절제되고 대기적인 이 곡은 과거 영어 히트곡들의 극대주의를 의도적으로 거부한다. 그러나 상업적으로 이 앨범의 성과는 반박할 수 없다. 기록적인 스트리밍 수치, 글로벌 차트 지배, 그리고 4년의 공백에도 불구하고 확인된 BTS의 독보적인 도달 범위. 다이너마이트는 발매 첫 주 스포티파이 역대 최단 시간 1억 스트림이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핑크 플로이드의 다크 사이드 오브 더 문은 빌보드 앨범 차트에 741주를 머물렀습니다. 이 두 기록이 음악 역사에서 갖는 위상은 다르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둘 다 상업적 극대주의와는 거리가 먼 선택에서 탄생했다는 겁니다. 스윕은 발매 당시 왜 이렇게 조용한 리드 싱글이냐는 의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앨범 전체 스트리밍은 기록을 깼습니다. 테틀러 아시아 비평가가 정확하게 짚은 겁니다. 차트 1위를 노린 극대주의를 포기했는데도 오히려 차트가 따라왔습니다. 예술적 확신이 상업적 성과를 이긴 사례를 BTS가 2026년에 다시 써냈습니다. 아리랑은 대화로서 경험될 때 가장 깊이 닿는다. BTS와 그들의 청중 사이에서 이어지는 끊임없는 대화로서 오랫동안 아미를 비공식적인 8번째 멤버로 여겨온 그룹으로서 이 앨범의 모든 창작적 선택에는 충성과 친밀감, 그리고 공유된 역사의 저류가 흐른다. 테일러 스위프트즈는 음악산업 역사상 가장 강력한 팬덤으로 자주 언급됩니다. 그런데 테일러 스위프트 측이 팬들을 공동 창작자라고 공식적으로 명명한 적은 없습니다. BTS는 달랐습니다. 아미를 비공식 8번째 멤버로 오래전부터 불러왔고 이 앨범이 그 관계의 산물이라는 것을 외국 비평가가 비평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충성, 친밀감, 공유된 역사 이 세 단어가 창작 결정의 기준이 되는 그룹은 팬과 아티스트의 관계 자체를 다른 차원으로 올려놓은 겁니다. 드레이크의 팬덤이나 테일러 스위프트의 팬덤이 아무리 충성스럽더라도 비평가가 그들을 앨범의 공동 저자로 읽는 경우는 없습니다. 아미만이 그 자리를 가졌습니다. 컴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아리랑은 슬로건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BTS는 차트 1위에 그다지 집착하지 않는 것 같다. 넷플릭스 다큐멘터리를 보면 알 수 있듯 이 7명은 이제 레거시를 구축하고 글로벌 명성이라는 엔진 안에서 진정한 예술성을 발견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 하이브 회장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BTS 더 리턴에서 애정 어린 말투로 말하듯 BTS는 평생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밴드다. 방시혁이 평생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밴드라고 말했고 테틀러 아시아가 그 표현을 영문 비평의 결론부에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비틀스 이후 록 역사에서 세대를 정의하는 밴드라는 칭호를 받은 그룹은 손에 꼽습니다. 핑크 플로이드, 레드 제플린, 그 이후로 영어권에서 그 자리는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비어있던 그 자리를 한국어를 쓰는 7명이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시아 비평가가 영문 매체에서 공식화했습니다. 차트 1위가 아닌 레거시를 향한다는 것은 이미 차트를 충분히 정복했기 때문에 다음 단계로 이동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한국 팝의 역사가 비틀스의 그 자리를 향해 걷고 있다고 외부가 먼저 이름을 붙였습니다. 오늘 테틀러 아시아의 에세이가 말해준 것은 하나입니다. 아리랑은 음악이 아니라 선언이라는 것, 한국어, 헌. 아리랑 민요 가장 한국적인 것들이 가장 글로벌한 음악의 핵심이 되는 구조를 외부 비평이 먼저 언어로 만들었습니다. 아리랑 월드 투어는 2026년 6월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이 앨범이 레거시로 어떻게 자리 잡아가는지, 다음 분기 비평들이 또 어떤 언어를 한국어에서 빌렸을지 저희 파이널 K가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최고의 전문성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사실만을 전달드리는 한국 관련 소식 리뷰 유튜버 파이널 K입니다. 저희가 리뷰하는 다음 소식도 듣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